의정부에서 신변을 비관한 부부가 6살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비속 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 안전망엔 여전히 구멍이 보입니다. 포천 영평사격장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군과 미8구 사령부 간 상생 협약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의장 선출로 갈등을 빚으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7천여 명 발생하면서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가 2배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숨진 아들이 6살밖에 안 된 아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비속 살해 사건이 이따금씩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안전망에는 여전히 허술점이 커 보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5일 새벽 2시 15분쯤입니다. 당시 집안 내부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고 일가족 몸엔 외상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선 불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출입문엔 손잡이와 잠금 장치가 해체되어 있습니다. 구급대원의 구조 당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선 빚에 시달려 힘들다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숨진 부부의 지인은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예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부부가 아들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결과 이들 가족은 지자체의 돌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각지대나 그다음에 체납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도 명단에 내려오거든요. 네. 그런 쪽에 해당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의정부에선 지난 2019년에도 가장이 딸과 아내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장 역시 빚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따금씩 발생하는 비속 살해 사건. 전문가들은 현재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 구성된 아동 안전망이 보다 넓은 계층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안전에 대해서 사회가 보편적으로 스크리닝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체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육부는 아동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포천 영평사격장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군과 미8군 사령부 간 상생 협약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국방부와 미8군, 포천시 사격장 범대위 등은 25일 오전 11시 포천시 영평사격장 후문에서 포천 영평사격장 소음 문제 민관군 상생 협약을 체결한 뒤 민관군 상생센터 개관식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협약을 체결하라 한다며 체결 현장을 점거하면서 협약서 체결이 무산됐습니다. 배경현 포천시장은 이날 상생 협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주민들과 약속한 뒤 문제를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의장 선출로 갈등을 빚으면서 파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도의회 민주당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위해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다음 달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당과 집행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원구성과 추경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7,280명 발생해 전날보다 1만 6천여 명이 늘었지만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가 2배씩 느는 더블링 현상은 주춤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2,505명 등 5개 시에서 2,000명 넘게 발생한 가운데 의정부 796명, 양주 369명, 포천 253명,
동두천 84명, 연천 22명 등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상 가동률은 32.7%로 전날보다 2.4%포인트 떨어졌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22.5%로 전날보다 2.9%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재택 치료자는 9만 8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6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고위험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백신 4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도는 지난 14일 60세 이상 확진자 2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4.4%였던 감염 취약시설 관련자가 열흘 사이에 8.4%로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4차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진단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900여 개 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포천시가 청소년 부모 지원에 나섰습니다. 매달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포천시 교육지원과 청소년 정책팀의 구도훈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시 교육지원과 청소년 정책팀 구도훈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포천시가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지원 대상에 청소년 부모가 포함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년 부모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 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양육자이면서 동시에 아직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입니다. 포천시는 그러한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전국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3천여 명 이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시범 사업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양육비 지원 규모가 좀 궁금한데요. 그리고 포천 관내의 청소년 부모 수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포천시 관내 청소년 부모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어렵지만 약 51개 가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그중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부하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입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에서는 그러한 가구에 월 20만 원씩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월 20만 원 결코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년 부모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 사업 초기라 홍보를 시작하는 단계이기에 실질적 대상자에게 접근하여 사업을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사업이 진행되고 홍보가 정착되면 실질적 지원자 발굴과 더 구체적인 지원책이 모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담당자들의 대상자 발굴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됐다 보니까 양육비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원 계획, 어떤 방법들로 청소년 부모들에게 손을 좀 내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었기에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 등 여러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많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포천시는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시범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을 통해 이번 시범 사업이 정착되어 청소년 부모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소중한 생명을 얻은 어린 부부가 성장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필요한 직업 환경,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천시 청소년 정책팀 구도훈 주무관이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충전 시설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설치된 충전 시설 중 고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고장난 지 한 달 넘도록 그대로 방치되거나
아예 운영업체가 수리할 의사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허술한 전기차 충전소 관리에 이용자들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충전소의 위치나 충전 진행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용 불가로 표시되는 충전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 전기차 충전소 역시 고장으로 일주일 넘게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의 기계 결함으로 기름을 넣지 못하는 건 경험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와 같은 전기차 충전소의 결함은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느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충전 정보 제공업체가 사용자 조사를 해봤습니다. 충전소 이용 시 불편 요소 1위는 잦은 충전기 고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빈번한 결제 오류까지 포함하면 이용자 불편 요소의 40%가 충전기 결함인 겁니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충전시설 정책 역시 충전기 보급 확대에 이어 시설 관리 개선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운동장 같은 데 이런 데는 5대씩 설치가 돼 있거든. 그런 데는 거의가 3대 이상은 고장이 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전화해도 그냥 나 몰라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충전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많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허술한 제도 때문입니다. 민간업체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면 자격 여부만 확인할 뿐 설치되는 충전기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충전기 한 대당 40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이 지급되다 보니 업체들이 저가 충전기를 설치하고 덩달아 고장이 늘어나는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특히 시설 사후 관리 의무가 없어 값싼 저품질 충전기를 설치해 보조금으로 수익을 남기고 충전소를 매각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지자체는 예산 딱 지급하면 끝이잖아요. 지자체에서도 충전기를 운영을 해요. 근데 그걸 자기네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충전 사업자한테 주고 끝나기 때문에 그게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특히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충전기들이 제일 고장 났을 때 그 고치는 속도가 제일 늦어요. 지난해 전국에서 운영된 전기차 충전기는 모두 4,100여 기로. 여기서 발생한 고장 사고는 3,200건이 넘습니다. 매년 충전기 한 기당 한 번 정도는 고장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더욱이 비용 문제로 업체들이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고장난 충전소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주가 지난 뒤에 이곳 충전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고장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초 고장 시점부터 약 한 달 가까이가 지났지만 여전히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며 이제 국내 자동차 100대 중 한 대는 전기차가 됐습니다. 덩달아 충전기 보급 역시 빠르게 증가해 지난 5년 사이 5배 넘게 급증한 상황. 늘어나는 공급에 걸맞는 인프라 관리와 개선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강도와 절도, 폭력사범 등 4,201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발생한 강도 사건 8건을 모두 해결했고 강도사범 11명 중 9명은 구속했습니다. 또 2,373건의 절도 사건 가운데 1,720건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42명이 구속됐는데요. 폭력사범은 2,719명이 검거됐고 범행 장소별로는 길거리와 상점,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주변이 95.4%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전문적인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전담부서를 명확히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남양주시 다산 별빛초등학교를 찾아 초등 돌봄교실 보육 전담사와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갖고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신도시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돌봄 학생도 증가하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돌봄교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돌봄교실 전문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 높은 보육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오는 9월부터 석 달간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선 도내 창고시설 293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관리 상태, 불법 시공 감리 행위, 무허가 위험물 저장 실태 점검 등이 진행됩니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행위는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